가봅시다. 아 보자고.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것들이었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대답을 좀 해봐.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초려. 88번 저번 했죠? 맞아, 기억해? 이거 뭐야?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x는 1과 x는 4에서 대체 언제 극소인지를 보고 싶은데 g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형 몇 번? 3번은 아니지. 아내가 이변수 함수가 아닌데 2번이죠, 그지? 근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무조건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었어. 아니? 근데 얘가 극소이려면 이놈이 0이겠죠? 몇일 때? x가 1일 때랑 4일 때. 그러니까 f2랑 f1이 절대값상 똑같은 거고 f5랑 f4가 절대값상 똑같은 거다. 아니 그럼 절대값상 가능한 값들이 총 몇 쌍이야 지금 여기서? 3쌍이 나와요. 얘랑 얘가 똑같을 수도 있고 얘랑 얘가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얘를 언제가 극소인지를 언제가 극대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얘 제외하고서는 1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똑같은 경우가 아예 없지. 맞지? 오케이? 대체 1과 4의 위치를 내가 어디다가 잡아줄 수 있을까? 라는 건데 결론만 얘기하면 어디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 거야. 여기가 2고 여기가 5인 거야. 왜 그럴까? 내가 되게 복잡하게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어. 어떻게? 얘 값이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훑고 지나갈 때 얘 넓이가 이쪽 넓이는 점점점 감소하다가 이쪽 넓이는 점점점 증가하는데 당연히 감소폭이 더 클 거 아니야. 증가폭은 조그마하고. 그러니까 감소폭이 더 작으니까 얘는 계속 넓이가 감소하고 있다. 근데 감소하다가 다시 얘가 이쪽 부분은 감소폭보다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증가폭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얘는 극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나 몰라? 오케이? 그렇게 체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있겠지. 극소라는 건 뭐야? 프라임이 음수를 찍다가 양수를 찍는다로 바뀌는 거지, 맞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얘가 0이 되기 직전이지. 0이 되기 직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얘가 0보다 작았다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0보다 다시 커지는 거야. 그게 극소 아니냐? 맞지? 그럼 내가 절대값상 봤을 때 얘 값이 더 작았어야 된다. 오케이? 얘가 더 작았어야 된다. 얘보다. 그러니까 얘가 더 커야 됐다는 거야, 우리. 그럼 봤을 때 이쪽 봐. 얘가 더 크잖아. 큰 쪽이었다가 같은 다음 이제 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극소라고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방법이야. 이해돼? 세 번째 방법은 뭘까? 이 세 번째 방법은 미적분하는 친구들한테 존나 유용하거든. 이거 잘 들어봐. 이 함수 무슨 함수라고? gx?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니네 입장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반드시 극소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극대가 와야 돼. 뭔 말이냐면 극소 다음에 극소 그 다음에 극대 이럴 수도 없다고. 극소가 여러 개고 극대가 여러 개면 반드시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맞지? 근데 그러면 요 세계관에서 지금 극소 혹은 극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총 3가지야. 그 중에서 극소가 2개래요. 그럼 뭐야? 극소, 극대, 극소다. 이렇게도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굉장히 편할 때가 무조건 꽤 많거든. 특히 이번 기말고사 범위 내에서. 기말고사 범위 내에서 극대랑 극소 구분하는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될 거야. 그쪽에서. 오케이? 그때 요거 써먹으면 굉장히 편할 때가 있어. 극소 다음 극대, 그 다음은 극소, 그 다음은 극대. 요거. 알겠지? 하여튼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 2차 함수의 가장 강력한 특징?
대칭성 때문에 내가 fx를 최고차의 개수는 2면서 꼭지점을 3,k라고 놓는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대입해주면 절대값 f2는 뭐예요?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k 이놈에다가 절대값 f1은 절대값 씌워주면은 8 플러스 k지. 근데 딱 봤을 때 누가 음수야? 원래 음수였던 놈은 누구야? 2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야. f1은 원래 양수였던 놈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 둘이 똑같다? k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5를 빼앗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5였다. f 0의 값을 구해라. 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8 빼기 5가 돼서 답이 14입니다. 볼 수 있다. 그렇죠? 저번에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 자, 8-9번 한번 봅시다. 자, GT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유형 몇 번? 얘도 2번이지, 맞지? 오케이? 얘는 그냥 상수값이에요. 맞지? 얘 그냥 상수값이야. 그리고 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유형 2번이고. 근데 최고차이가 1이고 F0이 0이고 F1이 0이다를 봤을 때 0부터 1까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그냥 얘는 의미를 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얘를 좀만 더 분석해보자. 지금 3차 함수가 x절편이 2개가 나왔어. 나머지 x절편 하나를 내가 알아 몰라요. 그거에 따라서 얘 그래프는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계속 바뀔 거야. 그렇잖아? 그리고 얘가 요구하는 건 뭐야? 어떤 1이라는 길이를 가진 구간에 대한 적분값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일단 이 기억 니은 이것을 보기 전에 한번 이 fx의 개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총 몇 개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일단 얘가 0과 1을 이렇게 지나기는 하는데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이렇게. 근데 또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k랑 0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아니? k가 0이지. 그리고 0과 1 사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얘가 0이고 얘가 k랑 1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맞지? 근데 사실 얘도 좀 더 디테일을 살리기는 살려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놈도 얘의 넓이와 얘의 넓이가 k가 몇일 때를 기준으로 나뉘어?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나뉘지. 뭔 말이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만약에 정확히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 넓이랑 얘 넓이가 똑같은 거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면 이쪽의 넓이가 이쪽의 넓이보다 더 큰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야. 그러면 여기가 더 좁겠지. 맞지? 그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좀 생각을 하자. 왜냐면 다 그리기에는 그냥 공간이 너무 모자라. 그렇게 치면은 씨발 이 새끼도 0.5보다 작냐, 0.5냐, 0.5보다 크냐 이렇게 봐야겠다. 너무 많잖아. 야, 이렇게만 볼게. 알겠어? 기억 봅시다. G형이 0이래. G형이 0이라는 건 뭔 소리야? 여기가 0, 여기가 1, 그지? 1. 자, 0부터 1까지 fx dx랑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를 봤더니 얘네가 합이 0이라는 소리는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절대값을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똑같다? 뭔 말이죠? fx가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소리지. 이거 저번 주에 했지? 맞지? 그럼 그게 어떤 경우야? 얘는 음수 쪽에 있네. 얘 음수 쪽에 있네. 얘는 뭐 번갈아 가면서 있네. 여기서부터 가능하겠죠? 얘도 가능하고. 맞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k의 값은 k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때 g-1이 0보다 작니라고 물어봤어요. 네. 이 경우 g-1은 0보다 작은 거 맞죠? 아니지, 씨발 이거 f잖아. 이거 f잖아. 미안해. g-를 봐야죠. g-1은 뭐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결과에서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떼자. 어때? 요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값은 음수지. 그리고 0부터 1까지의 넓이 얘도 음수지. 음수에서 음수 뺐어. 어때? 무조건 음수가 나오겠죠. 맞지? 이 경우는 어때? 얘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값 음수야. 거기서 빼기 이 새끼를 빼자. 음수 빼기 음수. 이 음수 빼기 양수니까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나 방금 음수 빼기 음수라고 하지 않았나? 이거 할 때? 음수 빼기 양수니까. 맞죠? 기억은 맞는다. 니은 G-1이 0보다 크면 이건 뭐야? 아까 위에서 봤던 거거든. G-1이 0보다 크면 G-1은 여전히 요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랑 자, 이 새끼 값은 무조건 양수인 거잖아.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 왜? 여기 안에 있는 놈이 무조건 양수니까 넓이 양수. 얘들아, G-1이 0보다 크면은 어떤 경우야? 일단 근본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그 결과 요 놈. 얘가 일단 뭐가 떠야 돼? 무조건 양수가 뜨기는 떠야 돼. 그래야 뭔가 싸움을 붙여볼 만 하잖아. 맞지? 얘는 무조건 양수값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 부분부터 한번 찾아주자. 얘가 양수인 부분 어디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말도 안 돼. 얘도 안 돼. 마이너스 여기도 안 되지. 뭐밖에 안 돼? 얘는 이 그림밖에 안 되는 거야. 인정? 그럼 잘 들어. 내가 원하는 그림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적분값과 0부터 1까지의 적분값을 맞짱을 떴을 때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얘 넓이가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여기로 고정인 상황이야. 얘보다 넓이가 더 커야 돼.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야 되죠? 여기 있어야 되죠. 이런 그림으로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결국 요 니은에서 G-1이 0이면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뭐래? FK 콜 0을 만족시키는 K가 마이너스 1인 실수가 존재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디귿은 G-1이 1보다 크면? 야, 아까 어떤 상황이었어? 자, 니은을 봐봐. G-1이 0보다 크기만 하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였어. 근데 이번에는 1보다 크대. 어때? 이 새끼가 더 작아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나는 얘의 넓이 차이가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를 원했던 건데 1보다 커야 된다. 얘 넓이가 더 커져야 된다. 그러려면 K 값이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 됐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G0이 마이너스 1이다? G0은 뭐지 그러면? G0은 뭘까요? 0부터 1까지 fx dx 마이너스 요거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야, 내가 여기 넓이를 여기 넓이를 b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a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면 G-1이 1보다 크다? G-1이 뭐냐면 A 빼기 B야. 맞지? 근데 G0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건 뭔 말이죠? G0은 뭐야? 0부터 1까지 fx dx의 넓이 적분값은 음의 넓이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B겠지. 얘가 마이너스 B라고. 마이너스 B 빼기 B니까 얘 값이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때? 이걸 내가 알아 몰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 전혀 모르죠. 그죠? 어떻게 알았지?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대체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가야 될까? 얘는 그림으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식을 세워야 돼. 식을. 그러니까 그림 그냥 딱 봤을 때 니네가 뭐 어떻게 알아? 그림만으로 봤을 때는 뭘 못하잖아. 식을 세워야 돼. 근데 어차피 이 세계관에서 미지수는 몇 개야? 딱 한 개야. 뭐? K. 나 K만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차피 fx라는 놈을 x, x 마일, x 마 K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푼다면 저 g-1이라는 놈을 fx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어떻게? g-1은 뭐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이걸 계산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근데 어때? 계산하기가 두려워. 머리를 굴려봐. 그림을 봐봐. 뭔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g-1은 a-b라 그랬어. a-b라 그랬어. 이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냥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한 번에 계산해주면 되지. 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진행할 때 얘 양의 넓이, 얘 음의 넓이니까 a-b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이 좀 더 편해져. 왜? 얘는 전기항이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제곱 더하기 뭐냐? kx네? kx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계산 어떻게 돼? 어차피 기함수는 없어질 거고 기함수는 없어질 거고 얘네만 남을 거야.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제곱 이 우함수만 남겨주고 0으로 바꿔준 다음 2배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리고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2k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얘가 뭐라는 거야? 1보다 크면 이라고 준 거야. 문제에서. 그럼 여기서 K 범위가 뭐라는 소리야? 3 올려요. 마이너스 넘겨줘요. 그럼 부동산으로 바뀌겠지. 뭐 넘겨줘.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으면 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나는 이제 뭘 구하면 되는 거야? G0이 정말로 마이너스 1보다 작니? 이걸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G0은 내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 마이너스 2잖아.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말은 뭐다? B가 2분의 1보다 크니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K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표현을 해보자. 어떻게? 0부터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kx dx 요 놈이 정말 2분의 1보다 큰지를 체크를 해보자. 어떻게 되겠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k 이렇게 되겠죠. 얘가 2분의 1보다 크니? 를 물어보는 거지. 맞아요? 어떻게 계산해줄까? 12를 곱해줄까? 12 곱해주면 3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더하기 6k가 6보다 크니? 를 물어보는 거고 얘는 뭐야? 2k 헬프! 헬프! 마이너스 4 왜 계산이 안 맞지? 나 뭐 잘못했니?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지금 맞는데. 뭐지? 씨발. 계산 또 실수했어? 얘들아 미안해. 계산 실수해버려. 나 B 지금 넓이로 본 거잖아. 넓이. 양수값으로 본 거잖아. 양수값으로. 근데 실제로 0부터 1까지 얘를 적분만 하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그치? 이해되죠? 그러니까
넓이가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 적분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2K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이거이면 이거다. 맞는 말이 된다. 그래서 실수를 했지만 이것은 원래 맞다.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그치요? 도형으로는 사실 문제는 꿀을 빨 수는 없었어. 넘어갑시다. 자, 이제 유형 9번은 뭐냐면 이제 너네들도 너무나도 잘하는 이제 쉬운 문제들만 남았어. 뭐? 기함수, 우함수, 주기함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네들만 남은 거야. 이런 것들은 니네가 뭐 사실 시각적으로 보여주기가 너무나도 편한 쪽이라 보니까 니네도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제를 풀 때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믿어.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fx의 그래프까지 주었어. 아주 착하죠? 이가 몇이야? 3인동이잖아, 맞지? 내가 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할 거예요. 근데 니네 입장에서 봤을 때 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본다면 속도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 더 편한 방법이 뭐야? 어차피 이 함수는 무슨 함수? 주기함수이기도 하지만 y축겠지? 우함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냥 0부터 a까지 fx dx가 2분의 13이다. 요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깔끔하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얘네는 주기가 3이야. 이 새끼 넓이 몇이야? 2분의 1. 여기 넓이는 1. 여기 넓이는 2분의 1.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언제까지 진행한다? 2분의 13이 될 때까지 진행한다. 뭐 이런 구조. 얘네 더하면 몇이죠? 2죠? 얘도 2일 거고 얘도 2일 거고. 야 근데 얘가 6.5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다가 뭐만 더 더해주면 돼? 2분의 1만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얘는 뭐야? 얘를 몇부터 몇까지 접근하는 거야? 0부터 3까지 접근하는 거고 얘는 3부터 6까지 접근한 거고 6부터 9까지 접근한 거고 얘는 9부터 10까지 접근한 거니까 A는 몇이다? 10이다. 끝내주시면 되겠지. 맞지요? 이런 뭐 주기성 문제는 니네 뭐 잘 하실 거고. 가끔 이렇게 fx를 거지같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거지같이 주는.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생각을 해봅시다. 시작해봅시다. fx 센스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되겠지? 이렇게밖에 못 그리죠? 왜? 니네 입장에서 내가 0,1이야. 이 새끼 넓이 몇이야? 1이잖아. 얘 반 똑 자르면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적분값은 6분의 1이니까 이거보다 조금만 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그린 거야. 맞죠? 그러면 GX에서 요구하는 요 부분을 어떻게 그릴까요? 얘네 한번 그려봐.
내가 얘를 그리려면 이런 구조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해서 그리는 거 아니야? 얘에서 얘로 바뀌었다는 건 무슨 축 대칭이죠? 이거 맞지? 왜? y 대신 마이너스 y x축 대칭이잖아. 맞지? 그런 다음에 얘는 평행이동 된 건데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라. 그럼 얘는 x축 대칭을 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지? 오케이? 그라는 사실 중함수니까 여기와 여기 함수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림상으로도 그렇고 봐봐 여기 넓이가 6분의 1이야 얘 넓이 몇이야? 6분의 5인 거 뭐야? 왜? 직사각형 넓이가 1인데 얘 대칭이동 거니까 여기 부분이 6분의 1이잖아 여기가 6분의 5다 이런 평이동, 대칭이동 사이의 관계도 가끔 물어본다고 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는 어떻게 구하죠? 그림 좀만 그려보자. 여기가 그냥 2지. 마이너스 3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한 번 더 진행하면 마이너스 3이지. 넓이가 결국 어떻게 돼?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 이렇게 되니까 답을 6분의 17이라고 보내주시면 2번이다. 이거 정도는 하지? 그지? 못하면 안 돼요. 조금 다 할 거라고 믿어. 근데 이제 존나 악질 문제는 약간 이런 거지. 내신틱한 문제긴 한데 이렇게 나오는 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마이너스 3부터 a가 자연수가 되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가 a의 값이고 개새끼들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좀 빡세긴 한데 그런 거는 규칙 찾기 문제고 거의 수열에 가까우니까 아마 수출하고 잘 연결지어서 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혹시 몰라. 넘어갑시다. 얘들아 그냥 쉬는 시간 없이 끝까지 갈게. 알겠지? 그러면 한 9시 20분쯤 끝나. 불만 없죠? 불만 있어? 쉬어? 불만이 뭐 있으시면 안 돼요. 네 문제만 더 하고 끝낼게. 알겠지? 5문제? 네 문제? 5문제? 자, 저번에 한번 또 얘기한 건데 이과 친구들, 미적분 친구들 얘네들은 쉽게 얘를 치환적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게 힘든 문과 친구들도 얘 평행이동을 이용을 해서 얘의 적분 결과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어떻게 얘기했었죠? 여기 얘들아 y는 fx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y는 fx-b의 그래프를 그렸고 여기의 값이 b고 여기의 값이 a 플러스 b라면 원래 함수에서 똑같은 넓이를 표방하려면 여기가 몇이고 여기가 몇이어야 돼? 얘와 얘는 x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 b만큼 평행이동. 그럼 봐봐. 이 세계관을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얘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0부터 a까지로 바라보는 게 맞겠죠. 할 수 있겠어? 얘를 0부터 a까지 fx dx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원래 문과 친구들은 이거 못하는 게 정상이야. 왜? 애초에 얘는 치환적분을 배운 친구들에게 더 유리하긴 하니까. 원래 안 나오는 게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가형이잖아. 그치? 안 나오는 게 맞아 원래는. 근데 뭐 이런 거 유추 정도는 해보자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양수 A에 대해서 3차 함수를 어떻게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때 극대점의 x좌표를 b라고 하자.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왜 그런 거예요? 얘가 변곡점을 원점으로 가지는 점대칭 함수니까 기함수니까. 괜찮겠지?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준 a랑 b를 어떻게 체크할지를 한번 선생님과 말해보자. 일단 0부터 a까지 적분한 요놈의 넓이가 몇이래? b래요. 그리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적분을 했더니 a가 떴대. 이게 무슨 말이지? 얘들아,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끝까지 적분했더니 a가 떴대. 근데 우리가 대칭성을 잘 알고 있다면 얘의 넓이와 얘의 넓이는 내가 그림을 거지같이 그리긴 했지만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음의 넓이고 얘가 양의 넓이야. 내가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적분을 했다면 사실 얘는 b부터 a까지 적분한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럼 뭐야?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 전체 빨간색이 b였으니까 여기를 b-a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여기 넓이가 b-a가 되는 거고 여기 넓이는 a가 되는 거. 넓이가. 알겠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절대값 fx dx를 구하는 거야. 그럼 그냥 이 새끼들의 넓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넓이로 바라봐 달라는 소리잖아. 어떻게?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이 새끼들의 넓이를 다 더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a가 2b가 돼서 답이 1번. 평행이동까지 바라본 거야. 할만하시지? 와. 방금 배고픔을 느꼈거든. 마법의 시간. 아우 씨. 미치겠네 진짜. 배꼽 시계가 존나 정확해. 아 턱! 그대로니? 씨발. 근데 4만 원. 근데 나 오른쪽에 60씩 더 맞았다 그랬잖아. 오른쪽짜리라서. 근데 진짜 자세히 보잖아. 오른쪽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 지금. 턱주가리를.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몰라요. 좋겠어. 리터치 받아야 돼. 근데 얘들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혹독한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톡스로 그렇게 존나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올 거였으면 걔나소나 보톡스 맞았죠. 그러니까 조금 슬림? 야 이런 느낌인 거지. 갑자기 막 130kg였던 공영충 같은 사람이 막 갑자기 80kg가 된 그 막 그런 변화를 니네가 기대한 것 같은데 그건 또 오버야. 뭔 말인지 알지? 근데 갑자기 존나 구차해지네. 분명히 3주 전에는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세요. 이 지랄해놓고 모르겠습니다. 난 마음에 들어. 사실 잘 모르겠어. 봐봐, 티나. 난 3주까지는 안 됐어. 그러니까 2주. 그러니까 내가 목요일에 받았으니까 목하고 이제 금토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뭐냐면 이 효과가 지수함수처럼 나타나느냐, 이제 이거처럼 나타나느냐, 이것처럼 나타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이거면 아직 기대해볼 만하다. 이제 2주만 더 있으면 나 이제 갑자기 쏙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면 오케이 조금만 더 줄어들어다오 이런 거. 이거면
헛된 거. 이미 여기까지 온 거야. 9-9번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gx를 이렇게 표현해놨어. gx는 뭐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형 몇 번? 2번이니까 미분이 무조건 가능하고요. 뭐야? f x 플러스 2 마이너스 fx 이걸로 바라볼 수 있겠지, 그지? 기억부터 봅시다. 일단 애초에 얘는 구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냥 얘를 적분해 볼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함수는 주기함수이기도 하지만 사실 무슨 함수야? 원점 대칭? 기함수이기도 하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를 적분했을 때 얘 넓이를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건 알 테니까 기억은 조금 맞는 거 아니겠죠? 됐어요? 그리고 니은 함수 gx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2에서 감소한다. 자, 봐봐. 얘 x부터 x 플러스 2까지 나와 있는 분이야. 내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것처럼 여기가 x, 여기가 x 플러스 2하고 또 이지랄 해도 돼. 근데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고. 봐봐. 여기가 x, 여기가 x 플러스 2야. 근데 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보겠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얘 넓이 어때? 0이지. 얘 넓이는 양의 넓이가 적어졌고 음의 넓이가 커졌으니까 음수 되지. 감소하는 거 쭉 감소하는 거 맞지? 그지? 근데 내가 이걸 어디까지 보겠다고? x 값이 2일 때까지 보겠다고. x가 이렇게 올 때까지 보겠다고. 그럼 어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뭐야? 쉽지 않은. 그잖아. 넓이를 막 머릿속으로 팍팍 계산이 가능해요? 하면 돼. 보이면 돼. 보이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어. 알겠지? 근데 좀 더 쉽게 보는 방법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감소야. 그럼 프라임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함수 값으로 봐도 되는 거야. 넓이로 굳이 보지 말고 함수 값으로 보자. x와 x 플러스 2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다. 왼손이 더 커야 된다. 얘들아, 왼손이 더 커야 돼. 왼손이 더 커야 돼. 왼손이 크니? 네. 왼손이 크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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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여기까지는 왼손이 커. 근데 x가 2까지만 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 이제? 역전이 되죠. 그렇지 않아? 함수값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어디까지만 감소하는 거야? 아 씨발 잠깐만, 야 나 2차인 거 봐야 되는데 4차인 거 같네? 그러네. 쏘리? 미안. 여기서부터 봐야죠. 이렇게 봐야 돼. 근데 그래도 뭐 감소하면 하다가 여기까지 언제 얘가 똑같아져? 여기서 똑같아지네. 미안해. 그러니까 1까지는 똑같아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fx 플러스 2가 더 큰 거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겠네요. 맞지? 그러면 얘를 올바르게 붙여주려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감소한다 라고 바꿔주는 게 맞겠네. 디귿은요? 마이너스 4부터 6까지를 봤을 때 얘가 2였으면 좋겠습니다. 얘 넓이가 2였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정말로 2가 되는 순간을 찾아보려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넓이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긴 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부터예요. 마이너스 4부터야.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넓이만 하더라도 얘가 넓이가 몇이야? 얘가 넓이가 2가 되잖아. 그러니까 되는 x의 값 중에 마이너스 4가 있는 거겠죠. 그치? 나는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건 이쁘게 쓰겠거든. 근데 이렇게 쓰는 걸 못 쓰겠어. 그래서 글씨가 좀 거짓 발사대 같을지 몰라도 그냥 봐주세요. 알겠지?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넓이가 더 커지겠지. 더 많은 놈을 먹는 거니까, 맞지? 근데 그러다가 다시 넓이가 2가 되는 순간은 이쪽도 있겠네. 그럼 그때 x가 또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웃지 말고 부탁까지 했잖아 내가. 그런 다음에 얘 값이 음수로 이제 내려가죠. 여기서는 이제 2가 되는 순간은
다시 최초로 2가 되는 순간이 언제야? 여기겠죠. 여기 먹는 거. 그때 x는 4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은 6까지 가능한 거니까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 4, 6 하면 4가 되더라. 이것도 맞다. 난 너무 신기한 게 그 지금 고1, 고2 맡으시는 선생님들 이충훈 선생님이라고 계셔. 새로 오신 분인데 이충훈 선생님이 오른손잡이거든? 필기 이렇게 하셔. 이렇게 쓰다가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쌤 등만 보다가 이제 필기 끝나자. 됐죠? 하면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이런. 너네 학교 쌤들 중에서 왼손잡이 쌤 계셔? 그럼 눈비를 어떻게 쓰셔? 왼손잡이는 이렇게 쓰나?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지 아니면 이렇게 쓰는지가 궁금해. 아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러면 이충훈 선생님이 오른손잡이인데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분도 왼손인데 이렇게 쓰네. 근데 사실 이게 더 편하거든. 왜 그러냐면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뻗은 거에서 다시 좁혀오면 되는 거니까 괜찮거든. 근데 얘는 이미 여기서 스타트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고무고무를 해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쓰면 뭐해? 얘는 안 보인다니까. 이렇게 써.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왼손잡이거든. 엄마가 왼손잡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라라고 교육을 계속 받아왔대. 왼손잡이냐? 오른손으로 써 글씨. 왼손으로도 쓰고 오른손으로도 쓸 수 있어? 와, 개쩐다. 너는 깜지 쓸 때 연미가 좋네? 깜지 쓸 때 왼손으로 쓰다가 저리면 오른손으로 쓰고 와, 개쩐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글씨는 주로 왼손 왼손으로 쓰게 다 왼손으로 해. 밥 먹는 거랑 글씨 쓰는 것만 모르고 나 모르겠는데. 저런 경우 많아요. 왼손만 쓰는 오른손이 편하니까. 그럼 네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이 편하지. 보고들이 다 오른손이야. 아, 그렇게. 제가 오른손에서 편한 거. 그래서 우리 엄마는 글씨는 항상 오른손으로 쓰게끔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노트에다가 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뭐 3, 2, 1, 뭐 0, 뭐 이렇게 쓸 때 여기가 이제 왼손에 의해서 이렇게 막 묻는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 있어? 그런 경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이렇게 써라. 오른손으로 써라.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글씨 흐름이 일로 가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왼손이 유리했겠죠. 이제 뭐 나란 말씀이 중기계다가 문자와는 서로 서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쓰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 나 여자친구도 왼손잡이거든. 여자친구도 글씨는 또 오른손으로 쓰게끔 저거 했다고 하더라고. 신기해. 배고파. 9-11번을 하고 이게 이제 표현이 좀 거지 같아서 그런 건데 요것도 어떤 문제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함수 갈아타기 문제 기억해요? 함수 갈아타기 문제. 어떤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은 얘가 그 교점에 대해서 이거 갈 수도 있고 이거 갈 수도 있고 난 모른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 봐봐. 얘는 지금 절대값으로 둘 다 둘러싸여 있어. 그 말은 뭐냐면 fx라는 놈이 6 x-n 플러스 1 x-n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을 붙인 요 놈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잘 들어. 우리 보통 이렇게 함수를 찢어놓으면 조건이 있잖아. 얘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이거였다가 뭐 지랄 연명이 되는 거야. 대신에 조건은 연속이기만 하면 이거 맞지? 그럼 봐봐. 얘는 지금 함수가 어떻게 생각하면 2차 함수냐면 n-1번 n 이렇게 간격이 1인동을 x 절편으로 가지는 2차 함수고 최고차에서는 6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잘 들어. fx라는 놈이 0부터 4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니까 이거를 n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n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 거냐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0부터 1까지 1 집어넣으면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얘가 줄넘기를 위로 넘을지 밑으로 넘을지를 모르겠다. 어떠한 조건도 없다. 그냥 니네 맘대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맘대로 잡아도 되는 거야. 근데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자 확통 친구들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때가 됐습니다.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fx로 그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16!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었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훌륭합니다. 그럼 그 16가지의 경우를 미안해. 이거 조롱이죠? 이 16가지의 케이스를 다 해봐야 돼. 쉽지 않은. 근데 이 조건을 한번 내봐. 얘가 x가 2일 때 최소값 0을 가졌으면 좋겠대. 근데 그 gx라는 놈은 0부터 x까지는 그냥 적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x부터 4까지 해서 얘를 넓이를 빼달라. 적분값을 빼달라. 이 소리야. 근데 걔가 x를 2에서 최소값 0을 가진다? 뾰족한 수가 있어? 니네 뭘 할 수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더듬더듬 하면서 해보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뭐냐면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지. 그러면 16번을 해야 되나? 운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확통치무들 기대값이 몇이야? 평균적으로 확률상 8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 왜? 되거나 안 되거나 중에서 이 16개 중에서 내가 진짜 운이 좋으면 첫 번째만에 얻을 수 있는 거고 이항분포 아니야? 두 번째만에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근데 운이 안 좋아. 그러면 15번째만에 겨우겨우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정말 안 좋다면 16번째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이항분포. 그치? 시행의 수가 16번인데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잖아. 16분의 1인가? 사실상 16분의 1이지. 그런 거죠. 그럼 그 16번을 다 해보는 것의 방법을 시행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g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유형 몇 번? 2번.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다? 뭔 소리라고? 극소라고. 그럼 내가 제일 한번 미분을 해볼게. g'(x는 뭐예요? 일단 저기 앞에 있는 놈은 fx로 미분이 될 거야. 뒤에 있는 놈은 뭐가 돼? 이거 인정해? 왜 그런 거야? 얘는 라지 fx 빼기 라지 f 0이잖아. 맞지? 얘는 그럼 뭐야? 라지 f 4 빼기 라지 f x잖아요. 오케이?
난 얘를 미분했더니 fx가 나온 거고 얘를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fx가 나온 거라고. 걔를 뺀 거라고.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g'x가 efx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x가 2인 거라고. 존나 의미 없죠? 왜? 이 새끼들은 무조건 시월 0을 지나잖아. 그렇지 않아? x가 2일 때 0이면 당연하잖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얘들아 얘가 0인 것뿐만 아니라 최소값 0을 가지니까 얘는 극소잖아. 극소는 프라임이 0일 때를 기준으로 뭐 해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fx가. 그러면 2일 때를 기준으로 ef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럼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에요. 이걸 뽑아내면 경우의 수가 확통애들 몇 가지로 줄어? 4가지. 그렇죠? 4가지는 해볼만 하죠. 괜찮아. 그리고 사실 4가지에서 한 가지로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 x가 2일 때 그 넓이 최소값이 정말로 0이어야 하잖아. 0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4까지 계산을 했을 때 얘 값이 0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은 0부터 2까지 접근한 값과 2부터 4까지 접근한 값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 뺐을 때 0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의 넓이와 얘의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이미 음수 하나 먹었어. 얘는 양수 하나 먹었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양수 먹고 얘는 음수 먹어야 된다.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얘가 만약 음수 먹어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몇이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덩어리가 2개야. 얘는 이미 양수 덩어리 하나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그림밖에 없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씨발 16개 막 노가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 원리 자체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이용해서 얘가 극소인 파트를 찾아내는 것, 이게 핵심이었던 생각보다 심오한 문제였다. 이해했어? 그럼 문제에서 구할 게 뭐야? 2분의 1부터 4까지 fx dx를 구해. 그러면 얘들아 여기 넓이 몇이야? 6분의 절대값 6 곱하기 1의 세제곱이니까 넓이는 1이네요. 내가 구할 건 2분의 1부터 4까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얘는 음의 넓이로 계산할 거야. 그러면 2분의 3 빼기 2가 되니까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 뭐냐? 2번. 그치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속도와 거리. 얘는 내용 자체는 쉬워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테니까 시험 문제들은 다 스킵하는데 이론 설명 요것만 좀 하자. 속도와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죠?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 가스라이팅을 꽤나 많이 당했을 텐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야? 응? 속도, 속력.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거리랑 위치. 얘네 차이. 그 차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는 니네가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 계기도 설명하는 문제를 내가 알려줄게. 알겠지? 니네가 그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출 문제까지 보여줄게. 알겠지? 일단 10단 15번 함수가 대충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아씨 이거 우리가 좀 힘드네. 그냥 니네 보기 봐 알아서. 그림만 확대할게. 알겠지? 보기 알아서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0부터 a까지 절대값 v, t랑 a부터 d까지 절대값 v, t,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뭐 하나만 물어보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VT BT 절대값 VT BT 무슨 차이죠? 한국말로 얘 뭐야? 속도를 적분했어. 뭐야? 위치의 변화량 두 글자로 변위라고 부르죠.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알파부터 베타까지 반복할 수 있어. 근데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건 뭐다? 베타일 때의 위치에서 알파일 때 위치를 그냥 빼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지? 이동 거리라고 했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전부 다 양의 값으로 계산을 해달라. 이게 이동 거리야. 기억하셔요? 오케이? 이거 내가 그 절대값 함수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처음 보는 함수? 아니잖아. 이거 라고 했을 때 그 설명했던 그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야. 알겠지? 좀 볼게요. 이 문제는 뭘 의미하는 거야? 0부터 A까지 이동거리 그리고 A부터 D까지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넓이를 그냥 다 뭘로 계산해달라? 양의 값으로 계산해달라. 그러면 지금 수상하게 얘네가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새끼 넓이를 A, 이 새끼 넓이를 B, 이 새끼 넓이를 C, 이 새끼 넓이를 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죠? A죠. 얘가 의미하는 건 A부터 D까지 그냥 얘의 적분값 전부 다 양수의 값으로 계산해주면 A랑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똑같다.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근데 잘 들어. 얘는 이동거리 측면에서 살펴본 거고 실제 얘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0부터 A까지는 앞으로 가니 뒤로 가니? 앞으로 가죠. 그치? 양의 값이라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로 가는 거고 다시 앞으로 오는 거야. 오케이? 기억 봅시다. 점P는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다시 지난다. 어때?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0에서 출발해서 A만큼 앞으로 간 거야. 오케이? 근데 B만큼 갔고요. C만큼 갔는데 당연히 얘는 부족할 거야. 왜? 어차피 B, C, D 다 합쳐야 A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D는 또 어떻게 간 거야? 다시 앞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원점을 지날 리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놀랍게도 기억이 틀렸어. 됐나요? 그럼 니은은 어때? 니들이 니은을 A, B, C, D로 한번 판단한다. 좌변이 뭐야? 0부터 C까지 나는 그냥 얘를 적분할 거예요. 0부터 C까지. 뭔 의미야?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해하셔? BC는 음의 넓이니까.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 적분하는 건 양의 넓이 그냥 D. 얘들아 이게 맞는 말이라고? 그럼 얘도 맞는 말이겠죠. 왜? 이하면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 이것은 어때? 0부터 B까지 적분한 건 뭐야? 그냥 적분이야.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B부터 D까지 VT, DT? 요거는 뭐야? VT의 절대값이야. 그럼 얘네 전부 다 그냥 양수 취급해서 계산해 달라는 소리지. C 더하기 D가 돼.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 이거고. 답이 4번. 볼 수 있겠네. 그치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할까? 왜? 하나만 더 하게. 졸라 도리도리거려. 하나만 더 하게, 하나만. 나도 배고파. 내가 누구보다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도 대가리가 고픈 것보다 배가 고픈 게 낫잖아요.
여기서 주소를 보냈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 시프트에서 위치가 요거래. 3차원인데 AD 플러스 B가 진짜 난 아무 값도 모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0과 1일 때 X절편을 가진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지. 맞지? 근데 이때 시간 t에서의 속도 vt가 요게 무슨 뜻이라고? 0부터 1까지의 뭐? 이동거리라고. 그게 2가 된다라는 소리라. 일단 기억의 핵심인데 기억 어때? 0부터 1까지 vt dt는 0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 들어. vt dt야. 내가 그림 그린 용도는 xt dt고 니네 vt를 적분하면 xt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x1 빼기 x0이 0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지. 1일 때도 0이고 0일 때도 0일 테니까 x절편을 지날 테니까 맞지?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건 무슨 말일까? 얘를 한국말로 해석해라. 무슨 말이야? 0부터 1까지 변이는 0이라고. 그럼 잘 들어야 변이는 0인데 이동거리는 2래. 그럼 어떻게 움직여?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아니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는 소리잖아. 맞지? 니은 어때요? 절대값 xt1이 1보다 큰 t1이 열린 구간 0,1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해? xt1은 뭐야? t1일 때의 위치. 얘의 위치가 1보다 클 때 혹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때요? 자, 지금 내가 이거 그릴 거 얘와 얘를 지나는 요 함수, 얘 위치 함수야. 0초일 때 0이고 1초일 때 0이라고.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얘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 이렇게 갔을 때 이쪽에 있는 t가 요 사이에 존재하느냐라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얘 이동거리가 2라 그랬어. 근데 만약에 얘가 감히 1보다 위쪽에 있는 순간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이동거리는 어때요? 여기서 이미 1, 2를 채워버렸지. 1보다 큰 쪽이 있으려면 이동거리가 2보다는 커야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이동거리를 2로 제한했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큰 쪽 혹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했어? 애초에 이동거리가 2이려면 근데 변이가 0이야. 그럼 내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아니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앞으로 1보다 더 가버리면 이 새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1보다 더 가버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얘 값의 2배가 될 텐데 이동거리는 2로 제한이 된다니까. 응? 어떻게 양식에 비유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 양식에 비유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렇게 생각해. 내가 집에서 클럽을 갈 거야. 클럽은 무료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주머니에 3,000원이 있어. 2,000원이 있어. 오케이? 근데 갈 때 교통비랑 올 때 교통비가 똑같다고 생각해봐. 근데 갈 때 교통비가 1,100원이야. 갔다 올 수 있어? 900원밖에 안 남잖아. 다시 못 돌아오는 거잖아. 그럼 최소한 돌아오려면 교통비가 뭐보단 작아야 돼? 1,000원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갔다 올 수 있는 거잖아. 이동거리가 2라고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럼 내가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게
최대 어디까지? 1까지밖에 못 간다라는 소리야. 그래야 가서 1, 와서 1 하면은 거리가 2가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죠? 디귿 뭡니까? 0부터 1까지 t가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모든 t에 대해서 이 새끼의 위치가 1보다 작대요. 이번엔 어때? 자, 얘들아 잘 들어. 아까 그 비율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 집이랑 클럽이 있어. 사실 내 주머니에는 2,000원이 있어. 오케이? 근데 갈 때, 올 때 얘네를 합쳐서 나는 정확하게 2,000원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겨도 안 돼. 오케이? 넘겨도 안 되고 남겨도 안 돼. 돈을 남기면 안 돼. 그럼 정확히 여기서 1,000원을 써야겠지. 여기서도 1,000원을 써야겠지. 맞아?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모든 t에 대해서 이거래요. 이건 뭔 말일까? 항상 요 사이에서만 존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찾은 건 아까 이동거리가 2면서 변이가 0이려면 정확하게 1을 찍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1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1인 놈이 또 존재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때요? 한 번에 찍고 갔다 왔다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못 가는 거야. 이만큼, 혹은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어쩔 수 없이 0과 1 사이에 XT2가 0인 부분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지. 대신 맞는 말이 된다. 오케이? 여기 그냥 대가리 굴리는 문제라서 계산 필요 없이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23번. 요게 모든 사건의 원흉입니다. 10번이죠? 속도가 속도 문제죠. 전국 정답률이 50%가 안 됐습니다. 이 문제가. 어렵진 않아. 자, 볼게. 부정 P의 속도, Q의 속도가 이렇게 잡힌 거야. 근데 그러면 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된다? 위치가 된다, 맞지? 그러면 얘들아, 내가 P의 위치를 잡아줄게. 접근하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5T 플러스 C 라고 잡아주면 되지. 근데 C는 어떻게 구해? 너네 속도와 거리에서 접근 상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지? 0을 집어넣으면 C가 나오잖아. 그게 초기 위치죠. 그지? 원점 출발한다. 초기 위치 몇이야? 0이다. 따라오니? 괜찮아? x2t는 뭐가 되지? x제곱 마이너스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c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 출발하니까 c는 0이 된다. 맞죠? 얘들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부정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지. 좀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 FT는 어떻게 구해? 부정 PQ 사이의 거리면 위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둘 중에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뭐 해줘야 되죠? 거리는 반드시 절대값 붙여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 빼볼게.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2t에 이렇게. 그렇지? 얘들아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왜? ft가 구간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한대. 보면 절대값이 붙여져 있으니까 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내야 어디서 증가하는지 어디서 감소하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근데 절대값 그래프라 보니까 결국 어디에서 만나는 점이 중요한 거야. x축과 만나는 점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얘가 0이 될 때는 언제인지 한번 인수분해를 해봐야 될 거야.
아시겠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로 묶으면 3분의 1 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6이 되네. 오 여기 인수분해 쉽네. t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0일 때 단일근 가지고 6일 때 접하면 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근데 절대값 붙여져 있으니까 얘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잘 들어야 되나? 어차피 우리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거리 요거 볼 때 항상 뭐 했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맞지? 시작할 때부터 보는 거야. 사실 얘 의미 없죠? 얘들아 사실 절대값도 의미가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절대값 의미 없어요. 사실 이거 지워도 돼. 그렇지 않아? 무조건 양수니까. 그림 봐. 이렇게 돼. 한번 봐봐. FT는 구간 0,2에서 증가하고 A, B에서 감소하고 B에서 무한대까지 증가. 0, A까지 증가하고 A, B에서 감소하고 B, 무한대에서 증가. 일단 B는 6이네. A는 몇이야? 이거 그 뭐야? 씨발 이름 까먹었어. 뭐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그거 쓰면 0, 여기 2다. 이거 찾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 미분해서 0 되는 거 구해도 되죠. A는 2가, B는 6이야. 여기까지 문제 어려울 거 없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시간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Q가 움직이는 거리는 근데 Q의 속도를 알려줬잖아. 그지? 그래서 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A가 2초부터 6초까지 2t-7 dt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1 t제곱이죠. t제곱 마이너스 7t 2부터 6까지 그럼 얘가 36 빼기 42에다가 4 빼기 14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10이라서 답이 4다. 보기를 보니까 뭐? 했던 애들이 수능 점수 존나 많아. 더 무서운 사실은요. 객관식 정답률이 50% 미만이라는 소리는 실제 체감 정답률은 30% 미만이었다는 거야. 왜? 20%는 찍어서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가 이거를 못 풀었다고. 씨발 답이 안 나오지? 나 진짜 눈 뜨고 점수 4밖에 안 나온다. 이랬다. 근데 니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 병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 왜? 거리는 뭐 하는 거다? 이거다. 근데 이전까지 이거를 강조한 기출 문제가 없었고. 근데 여기서 허를 찌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025학년도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까지 계속 거리만 먹었어. 그러니까 니네는 이게 이제는 당연시 되는 거야. 거리는 절대값 쓰는 거 조심해야지. 가 이제 당연시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왜 안 나오지? 이랬다. 1년 만에 이 미개했던 고3들이 개몽이 된 거야. 정말. 실제 값은 어떻게 구해야 돼? 기울기가 2인 놈이고 여기가 2분의 7이잖아, 맞지? 난 얘 실제 넓이를 구해야 돼. 어떻게? 2부터 6까지 적분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야? 2분의 3이죠? 여기서부터 여기의 거리가 2분의 5가 나오는 거지? 근데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여기의 높이는 얘의 2배일 테니까 3 뜰 거고요. 얘의 2배일 테니까 5 뜨겠죠? 그럼 얘의 실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테니까 4분의 9 더하기 25가 돼서 4분의 34 2분의 17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다. 그렇죠?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오늘 잘 알아두시고 그 수능대 비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물론 내가 지금 고생하셨고요. 너도 고생했어. 이제 뭐 수시중들은 빠이빠이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미적 친구들 나랑 이제 함께 할 텐데 수능장들과 그리고 내가 준 노트도 들고 와. 내가 준 노트 없는 사람 중간에 와서 한 명인가? 없는 사람 없지? 그럼 너 수학 노트 있지? 줄 노트 뭔지 알아? 이등분 되어 있는 노트? 수학 노트 그거 하나만 사와. 너 미적 안 했나? 미적 수능 안 했어? 그거 사와. 그 뭐야? 아마 정확한 전달 사항은 빡쌤한테 내주시고요. 오늘은 얼마 안 남은 주말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